이번에는 요즘에 인기 있는 타공 선반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올리려고 제가 샀습니다. 한번 사서 한번 볼 거예요. 보는데 타공 선반은 어떻게 보면 음, 벽이 MDF나 원목처럼 남으면 그냥 거기 선반 단이 훨씬 싸죠. 저번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스프러스 선반 있잖아요. 이게 폭이 15cm입니다. 미니 선반. 요게 길이가 3m 60이잖아요. 3m 60인데 이게 가격이 7,500원밖에 안 합니다. 두께가 18T나 돼요. 이거를 자신이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선반대를 갖다가 활용해서 장착하면 타공방 선반보다 훨씬 싸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선반대 얼마 안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선반이면 이걸 이렇게 위쪽에서 달아도 되고 밑에서 달아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벽이 나무여야만 이게 피스를 받기가 쉽죠.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은색의 나무 피스는 사용하면 안 되고 노란색 피스를 사용해야 돼요. 머리가 나갑니다. 요렇게 이거 삼나무죠. 요 삼나무나 이렇게 아카시아나 이런 걸로 이렇게 흐려. 뭐 이거? 이 아카시아나 저기 멀바오나 삼나무나 아니면 이런 인테리어 합판, 맨 끝에 무늬 있는 게 인테리어 합판이에요. 이런 인테리어 합판으로 벽을 쫙 친 다음에 인테리어를 끝내면 이런 선반도 쉽게 달 수 있고 이런 것도 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벽이 남으면 선반 달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집은 벽이 나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그 드라이버 비트를 끼고 뚫어야 됩니다. 뚫기가 어려워요. 일반인은 그 콘크리트 비트로 전기들을 왱 하고 뚫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공이 제가 드릴비트가 있고 전기드릴이 있음에도 제가 그 벽 뚫기 저도 싫어요. 그게. 근데 일반적인 주부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타공선반입니다. 타공선반은 되게 많은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많진 않지. 몇 개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걸리면, 걸리나 보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선반을 어떻게 해야지만 튼튼하게 달 수 있고,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지만, 왜 타공선반이 태어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선반이 이렇게 있을 때, 힘이 작용하는 방향, 그 부분이 선반대가 밑에 달렸을 때랑 위에 달렸을 때랑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타공선반을 달기 위해선 우리가 타공판을 사야 되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되게 벽이 얇은 합판일 때 그 위에다가 덧대기를 해가지고 선반을 달면 튼튼하다 그랬어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겠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벽이 얇다고 해도 벽이 얇아요. 벽이 되게 얇아요.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피스를 박아서 선반을 달면 당연히 뚝 뽑히죠. 나사가. 고정되어 있는 나무가 얇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두께 이만큼 되는 걸 덧대요. 벽이 이만큼이면 요만큼 잘라서 덧댑니다. 그리고 박아버리면 일단 피스는 안 뽑혔기 때문에 선반이 빠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선반이 여기 달려있는 선반이 이게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벽이 통째로 앞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타공선반은 위쪽에서 잡고 있잖아요. 위쪽에서. 마치 액자를 우리가 벽에 고정하듯이 위쪽에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공선반은 철이니까 이렇게 휘어질 리가 없죠. 이렇게 휘어질 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타공선반이 이렇게 휘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튼튼한 거예요. 우리가 선반을 달 때 위쪽에 선반 여러 가지죠. 위쪽으로 선반대를 고정하는 방식, 아래쪽으로 선반 지지대를 고정하는 방식, 그리고 액자처럼 이렇게 일체형으로 생긴 선반을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중력 방향이냐, 이 앞쪽 방향이냐, 대각선 방향이냐, 이게 다릅니다. 이 타공선반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일단 선반은 완전히 결합되어 있으니까, 단단하게 철이니까, 그 선반 위에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도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중력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제가 그 선반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길이는 제가 60에 170을 샀나 60에 150 샀나 그랬을 거예요. 요게 얼마나 치냐면 10만원입니다. 이게 10만원이 넘어요. 타공 선반대랑 여기 잡다한 것들 선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홀더 같은 거 끼우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리도 있을 거고. 이게 1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 삼나무 원판이 25,000원밖에 안 합니다. 저기에 25,000원짜리 사서 벽에다 붙인 다음에 저기다가
저기 스프러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스프러스 한 2장 사서 선반 다다다다다다닥 다는 게보다 2배 비싸요. 2배. 그러니까 타공 선반이 겁나 비싼 겁니다. 알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구입한 게 미드 선반 몇 개, 미드 선반, 와이드 선반, 구름 선반, 접시거리 뭐 좀 샀는데, 제가 구입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할까 구성을 하고 샀어요. 자, 인터넷에서 주문하기 때는 되게 막 화려하고 막 그래요, 사진 보면. 그런데 실제 받아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뭐야? 이게 와인 선반이네. 겁나 쪼만하네. 이건 거는 후크, 자석 후크입니다. 이건 접시 꼽는 거. 겁나 접하죠? 이게 선반 작은 겁니다. 여기 뭐를 넣으려고 이게 조만한데. 이게 스프러스랑 똑같은 거예요. 폭 14cm 짜리 선반 중짜리. 이게 2만원인가? 16,000원인가 그래요. 아, 3개 묶음이 27,000원인가? 겁나 비쌉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붙여놨는데 이게 10만원이에요. 다 합쳐서. 철이라서 비싼 겁니다. 너무 비싸지. 근데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 볼트형이 훨씬 나아요. 이 걸스형보다. 이게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더 편합니다. 뒤에 이거 푸는 게 이 손난사 방식이라. 이거는 이게 너덜너덜 거려요. 너덜너덜한 거 위험하잖아요. 너덜너덜. 근데 볼트형은 안 움직이죠. 탄탄하죠. 볼트형 사야 됩니다. 요거는 벽에다가 걸 때 이거를 사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벽에 못은 2개 있고 선반은 달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이거 샀어요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위에 못 2개 있다고 할 때 나무를 그냥 이만하게 잘라요. 12T 되는 나무를 이렇게 잘라요. 아까 그 원목을, 아까 삼나무 그런 걸 잘라서 그거를 거기다가 벽에다가 그대로 그 나무를 뚫어서 박아요. 그냥 못 뚫려 있으니까 박아요. 그런 다음에 선반을 그 스프러스 선반 있잖아요. 스프러스 그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드드드득 붙이는 게 훨씬 싸게 됩니다. 지금 보면 그게 이쁘지도 않아요. 검색이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사진만큼 썩 괜찮지 않습니다. 이거 10만 주고 사느니 차라리 나무 잘라서,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 크기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까 저기서 말했듯이 삼나무나 아카시아 원판 5만원 밖에 안 해요. 요 사이즈로 자르는 몇 개 나오냐면 한 7개 8개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스프러스 판재 사가지고 잘라서 선반대 사서 붙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선반이 힘을 받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여기다 무거운 걸 올리면은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어요? 지금 피스를 이렇게 박았을 거잖아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대로 피스가 박히는 완전 반대 방향. 여기다 무거운 걸 올리면 올릴수록 이것이 이렇게 뽑히겠죠. 이렇게 뽑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스가 박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반대를 이렇게 위로 단다? 여기에 무거운 걸 올려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벽과 이거는 힘이 대각선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피스를 박은 정반대 방향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니까 좀 더 무거운 걸 버티겠죠. 하지만 여기를 고정하는 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뽑히는 반대 방향.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선반은 보통 보면 이걸 밑에 쪽에다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쪽으로 고정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서 여기를 감싸요. 이걸 감싸서 이 밑에를 받칩니다. 이 밑에를 이렇게 고정합니다. 위로 올리는 선반은 보통 그렇게 하면 훨씬 튼튼하죠. 그래서 선반대가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같은 벽이고 같은 그 선반대일 때 훨씬 무거운 걸 받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위 일체형 선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장처럼 선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 폭이 얇긴 하지만 여기다가 무거운 걸 올려놓는다고 해봐요. 여기다 이게 뭐 무거운 거 올려놨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걸.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 무거운 걸 올려놓는다고 했을 때 힘이 어느 방향으로, 이거는 벽에 이 나무 쪽에 박은 그 피스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거의 중력 방향이죠. 거의 여기 무거운 걸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체형이니까, 이게 여기 있는 단이 이렇게 꺾일 일이 없잖아요. 이게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액자를 벽에 걸 때 밑으로 내려가는 힘만 작용하잖아요. 못이 이렇게 박히게 되면 못이 박힌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튼튼합니다. 이 일체형 선반이 박살나지 않는 이상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죠. 못이 뽑히지 않는 이상. 아까 선반대를 밑에 받칠 때는 못이 박힌 방향, 아니 나사가 박힌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사가 뽑히려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선반이 뽑힐 수 있지만 이거는 나사가 박힌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지금 보면 고정을 지금 이쪽 이렇게 놓고 여긴 이렇게 놓고 위쪽에다가는 니은자로 같이 이렇게 니은자로 위쪽에 박아놨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도 되게 무거운 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타공반 선반이 바로 뭐냐면 이런 형태의 선반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힘이 밑에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못 두 개로도 되게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이죠. 타공판 선반에 타공판에 고정되어 있는 선반은 별 관계가 없는 거죠. 벽의 힘과, 벽에 박아놓은 피스의 힘과는 일반 선반과는 다르게.